네, 안녕하십니까. 조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을 이어서 청간 지지 중 지지편을 살펴볼 텐데요. 어, 이 지지편까지 해가지고 이 동양철학 기초 이론 시리즈를 1차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 편을 마련한 이유는 그 부수 공부와 함께 기초 한자 공부를 하면서 나오는 것들을 그 한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편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 앞에 음양오행하고 청강과 지지의 요 세 편의 영상은 기초 한자 편에 있는 섹션에도 같이 함께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지난 시간 청간에 이어 지지 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지지는 12개의 지지라고 해갖고 천간 지지, 하늘의 천간, 간은 이제 줄기간에 큰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땅을 살아가는 많은 생명체들이 영향을 받는 특성들을 담아놓은 12가지의 12라는 개념은 뭐 12가 1년 12달의 개념이 있죠. 그죠? 사시의 추나추동 개념을 보다 더 나누어서 좀 양세하게 자세하게 이제 기록한 그런 개념이라 할 수도 있는데 설정한 개념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질학 하면 지금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물을 먼저 생각하죠. 그래서 뭐 쥐띠부터 그죠? 쥐띠, 소띠, 범띠 뭐 띠를 먼저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지지의 기원을 살펴볼 것 같으면 중국 현대 중국 땅이고 뭐 옛날에는 뭐 중국이라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간지 초기 때의 그 지지의 명칭과는 좀 다르고요. 현재 사용되는 지지 글자와 이 동물이 그러니까 지지와 이 동물이 함께 부여한 것은 한나라 때의 책인 전적 책이 좀 틀렸죠. 요 전자를 넣으셔야 되겠네. 전적 중에 그 왕충이라는 사람이 쓴 논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논형이라는 책이 있는데 기록을 볼 것 같으면 논형이라는 책에서 이 12개의 동물 명칭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한꺼번에 12개가 생긴 게 아니고 그 지지에 해당되는 글자에 관한 동물들이 전체가 아니고 부분으로 나타났는데 전체에 대해서 한꺼번에 열간 책은 논형이라는 책입니다. 자, 논형이라는 책은 뭐 또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한나라 후한 시기 때 왕충이 지은 책인데 85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서 형자는 저울 때 형, 뭐 저울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울에 달아서 공평하게 중량을 재는 것이라는 의미로 이제 형이라는 말을 붙였고, 그 논형이란 체계의 주요 핵심 요지는 기존의 그 허위 지식 일체를 다시 검토하고 비판하면서 공정한 진리 가치를 끌어내는 데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책을 보면 그 당시의 그 주요한 철학적 문제, 즉 자연관, 지식론, 인성론, 운명론, 정치 사상 등 아주 다양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 토론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독창성이 아주 풍부한 이론이기 때문에 그 한나라 초기 전의 그 이론과 한나라 이 논형의 이론을 결부해서 한번 이론들을 각 그 사상들을 생각해 보면 이 논형이 뭐 기준 잣대라기보다는 아무튼 좋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자, 실제 문헌상에서 우리 논형이라 문헌상에서 뭐 12지의 그 동물이 언급된 것은 논형이 처음인데 실제 동물이 부여되어 동물에게 그 12지지의 동물에 각각 동물을 배당해 갖고 부여한 것은 나중에 이제 민중까지 사용되게 된 것은 좀 후한 좀 중간 시기쯤이다라고 이제 추측할 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청간도 그렇지만은 그런 개념들은 지식이 높은 그죠 지식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계급이 높은 사람들의 전유물이었죠. 그래서 대부분 간지에 관한 지식은 왕실 내에서 상류 계급이나 유식자들 아주 저명한 학자들 사이에서만 알고 있었지만 시대가 발전해 가면서 이제 민간 요 시대가 발전해 간다는 말 참 이상한데 아이러니한데 그 민간인에게도 간지가 알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무식한 일반인들도 다른 건 몰라도 무식화돼 가는데 유식과 상대한 개념입니다. 자, 간지를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12동물을 부여했다라는 이제 편법을 이제 썼다는 거죠. 실제 이 문화의 발전을 보면 문화의 발전은 다른
역사 중에 이 문화, 사회 문화는 특히 전쟁을 통해서 발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중국의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 춘추 전국시대라죠. 주나라 시기에 보면 전국시대는 내 싸웠거든요. 춘추 오패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주나라에는 수백 개가 넘는 조그만 제국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춘추시대 때 5개, 춘추 오패라고 그러죠. 5개의 그 춘추 오패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 조그만한 제국들을 이제 전쟁을 통한 무력을 통해서 어쨌든 뭐 회유를 하든 무력을 통해 가지고 편입 협수를 하면서 실제 그 조그만 제국들에서 각각 그 제국 조그만 제국이지만 각각 그 나라 일을 맡아보는 관리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관리들도 뭐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는데 보다 큰 나라에 협수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요즘 말하면 공무원들인데 일자리를 많이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제국들이 통합 흡수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각종 그 부서의 각종 이제 종류의 그 관리들이 밖으로 민간으로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그 궁중, 제국의 궁중에서 하던 그런 업무나 지식, 획득한 그 정보들을 민간에 나와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걸 사용한단 말이죠. 대부분 이제 민간에 전파되는 거는 그런 큰 전쟁이라든지 사회적 변형이 일어난 이후에 그 민간으로 유출된 그 지식자들의 지식에 의해서 전파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백가가 나타나게 된 계기가 춘추 전국 시대의 수많은 제국들 간의 전쟁을 통해서 민간으로 유입하게 된 일자리가 없어가 유입하게 된 그 사람들이 각각의 분야와 그 일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제자백가를 형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 유가만 하더라도 뭐 유교라고 부르지만 유가만 하더라도 공자님이 어디 내 유교 유가 만들겠다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래 춘추 전국 시대 때 특히 이제 춘추 시대 때 흩어졌던 수많은 제국들의 그 유가 사람들은 원래 그 궁중에서 제례 의식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밖에서 모여가지고 제사 의식뿐만 아니고 자기네들의 세력을 형성하면서 세상의 하나의 어떤 계층으로 아니 자기들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요즘 말할 건 이익 집단들이죠. 이익 집단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알고 있던 재래 의식에 관한 행사라든지 아니면 자기네들의 그 기초 지식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인간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부분의 철학이나 정서들을 유입시켜 가지고 만든 게 하나의 이제 유가라고 하는 하나의 그 제자백가의 종류가 되었거든요. 파벌이 되었거든요. 이처럼 전쟁을 통해서 보면 문화가 오히려 더 발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역사를 공부를 하다 보면 제자백가 시대라기보다는 춘추 전국 시대에 제자백가가 등장하게 된 계기가 오히려 전쟁이었지만은 문화는 더욱더 확장되고 발전해 나갔다 말씀드릴 수 있죠. 아무튼 식간 처음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식간의 사용은 이미 원나라 때 이루어졌지만은 차후 지지가 12가지의 지지에다가 동물을 배당하고 있는 그런 개념들은 한참 후에는 났다. 그렇지만은 명확하게 왜 그렇게 했냐라는 것은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각종 문헌들을 통해서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제가 뭐 독단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설문해자라든지 설문해자는 사전이죠. 그 다음에 사기라든지 한서 같은 이제 율력지 있고 예문지가 있죠. 그 다음에 성명, 뭐 오행대의 각종 유명한 철학서적이라든지 역사서적 정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 12개의 요 지지의 개념들을 이야기해 놓은 것을 이제 종합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편 이제 아울러서 제 이제 견해도 살을 조금 붙이게 되죠. 자, 아무튼 이제 이번 시간에는 12지지, 12지지라죠. 그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십천간을 하면서 여기도 목, 화, 토, 금, 수를 이제 배당을 하고 각각 음량을 다 배당을 해갖고 이런 체계를 만들었다고 했죠. 근데 이제 12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2지지도 마찬가지, 12지지도 마찬가지인데 자, 여기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해놨잖아요. 그죠? 그 자축은 수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오행의 기운이 땅에 내려와서 땅에 영향을 받은 토의 기운이 각각 양이 하나 더, 음이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토가 4개가 됩니다. 그래서 축과 진과 미와 요 술이 토에 해당되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1년 사시를 볼 거, 1년을 사시를 볼 것 같으면 4개로 딱 정점을 나눕니다. 여기 이제 동지, 하지, 여기 춘분, 추분 해갖고 사시의 정점을 나눌 것 같으면, 각각 보면 이것을 각각 길을 3등분 할 수 있잖아요. 3등분 할 것 같으면, 이거 3개로 할 때 계절을 12개월이라서 12개로 나눌 때는 하나의 기 안에 3개의 기로 나누거든요. 기를 나눌 때 기본적으로 나누는 게 맹중계라고 나눕니다. 만맹자. 그 다음에 요 한창 기운이 성할 때를 중이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기운에 접하고 다음 기운과 희석이 되고 섞이고 함께 어우러지는 때를 이제 계라고 합니다. 계. 우리가 계절할 때 계자거든요. 그래서 춘분 같으면 이제 봄을 상징하죠. 봄을 상징하는데, 봄이 한창일 때가 중인 거죠. 그러니까 봄 이전에는 이제 맹이라고 하는 거. 여기 이제 그래서 춘맹, 맹춘이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중추라고 하는 거고, 중춘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계라고 하는데, 항상 다음 기운과 다음 기운이 어우러질 때는 항상 토가 중화작용을 합니다. 중화작용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1월달을 인을 1월달로 겨울로 보면 인을 봅니다.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잘못됐네. 맞나? 아마 10, 11, 12로 봅니다. 12. 그래서 한 해 시작을 인월로 우리 월력상, 책력상 이제 인월로 볼 것 같으면 1월달이죠. 음력 1월달 정도로 보면 됩니다. 또 음력하고 정확하게 일치는 하진 않지만은 이때를 이제 봄이라고 보는 거예요. 봄이라고 보는 거예요. 음력 1월을. 양력 1월이 아니고 좀 우리나라에 보다 좀 이런 감은 있긴 있죠. 자, 그러면 인요 처음에 오는 것을 양이라 보고 음이라 보고 양음 이렇게 배분해서 각각 오행을 구분하게 됩니다. 오늘 순서를. 토가 각각 기운의 중간에 섞여 있는 거죠. 원래 하늘에서는 순서에 불과하고 순서가 아니고 그냥 공통적으로 누가 먼저고 누가 뒤고라는 순서는 없어요. 순서는 없지만은 땅에 와서는 우리가 1년의 사시의 그 계절의 순환 변환, 그 다음에 각 월별로 오는 그 아주 미세한 각각의 변화가 있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1, 2월 달을 봄으로 보고 4, 5월 달 음력입니다. 4, 5월 달을 여름으로 보고 7, 8월 달을 음력 7, 8월 달을 가을로 보고 음력 10월, 11월을 겨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준하추동 사이에 각각 사이에 있는 중화식 기준은 역할을 토가 합니다. 그래서 토가 4개이기 때문에 12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쨌든 하나하나 의미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인월이 1월달입니다. 인월이 1월달이에요. 음력 1월이요. 보면 됩니다. 100% 정확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책력이란 거는 왕조가 바뀌면서 다양한 시작이 되는, 그죠? 다양하게 시작이 될 때가 있거든요. 왕조마다 과거에. 그러다가 이거를 이제 음력이란 개념과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건 아니고, 원래 책력은 간지법이 계속 돌아가요. 간지가 기준인데 나중에 연구에 의해 가지고 음력과 양력에 맞춰 놓은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순차적으로는 간지의 책력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음력, 그 다음에 양력이 나왔는데 그 사이에 음력과 양력을 혼합한 그 태음력이라는 게 있죠. 자, 아무튼 이것들을 이제 이런 12지지가 우리 사람이 사는 지구의 사시 변화와 삶과 다양한 생활상과 반영이 되어 가지고 이런 개념으로 12개로 나뉘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 맨 먼저 아셔야 될 바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12개로 나누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절이 순환하는 거는 아래쪽에 보면 태양을 주위로 지구가 공전하게 되죠. 공전하면서 사시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게 1차적으로 태양에 의한 빛을 받아서 또 지축이 기울고 위도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변화가 생기게 돼, 계절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게 우리 과학적 입장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옛날 사람들은 단순하게 태양과 또 지구에 가까이 있는 달만의 영향이 아니고 은하계에 있는 다양한 그 성운들, 별들의 영향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정남이나 그 정보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음력 1월 경우 같으면, 음력 1월 인월이라가 호랑이에다가 이제 배당을 시키죠. 호랑이에다가 배당을 시키는데, 그, 인면, 이 지구가 태양의 동쪽쯤에, 이제 동쪽쯤에 왔을 때, 저 은하계 맞은편에는, 자, 호랑이 형상을 한, 그 별들이 있는데, 별들의 형상을 점을 이어서 보니까, 그게 호랑이 모양과 비슷하더라 해서 호랑이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설도 있고, 또 다르게 호랑이라기보다는 글자의 모양이 우리가 호랑이 나타내는 인자 있잖아요. 인자와 닮았더라. 그래서 호랑이로 차용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먼저냐, 호랑이를 나타내는 그 글자가 먼저냐, 문자가 먼저냐는 거죠. 근데 실제 이거 닮은 것들이 그 점의 숫자가 우리 동물들을 이어가지고 추상하기에는 너무나 적기 때문에 어떤 연유로 호랑이를 붙였는지 하는 것은 100% 맞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래서 12가지의 지구가 돌면서 태양 반대편에 있는 이 별들의 가장 분명히 반짝이는 별들의 모양을 이어보니까 그 선을 그어보니까 이런 모양이 있더라 이거지. 근데 이거는 우리 동양의 시각이잖아요. 동양의 시각.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의 시각인데, 이 똑같은 생각을 서양에도 했다는 겁니다. 서양에도 하다 보니까 지금 유럽에서 쳐다보는 저 멀리 있는 은하계나 아니면 중국에서 쳐다보는 은하계나 별자리는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황도 12공이라고 해가지고 저 점성술제, 서양 점성술제 있잖아요, 그죠? 그래 보면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뭐 콩수자리, 염소자리, 물병자리, 물고기자리, 양의자리 해서 쭉 이런 거 있죠. 이런 별자리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는데 우리하고는 이름만 다를 뿐이지 실제 거기에 있는 1월달의 별자리, 1월달의 별자리가 콩수자리거든요. 콩수자리인데 우리가 아까 호랑이 자리 예를 들었을 때 범의 자리 별들의 모양은 똑같은 거야. 요거네. 염소자리구나. 우리 어쨌든 간에 별들의 모양은 똑같아요. 자, 보세요. 점을 찍어 놓은 별들의 모양은 똑같은데 그 인간적이 그 별자리를 애우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그어 놓은, 자, 여기 염소자리하고 1월달에 염소자리하고 1월달에 호랑이 자리하고 똑같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동양이나 서양이나 12개의 계절을 계절이라든지 그 월이죠, 월. 달의 의미 12개를 분할하는 그런 의미와 그리고 별자리의 모양은 별들을 있는 자리는 변함없이 똑같다는 거죠. 근데 그 별들을 보면서 어떤 상상력을 발휘했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거기에 서양이나 동양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름을 뭘로 붙이느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그 동물을 가지고 오고 동물의 이름을 붙임으로써 우리가 인식하기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식하기 편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자의 개념을 우리 보면 이제 쥐죠. 쥐에 해당되죠, 그죠? 쥐 모양인가요? 쥐 모양 같나요? 여기 보니까 요 11달 이건 정갈 자리 해놨는데 이거는 정갈 모양이고, 이어 보니까 이거는 쥐의 형상을 한 것처럼, 아니면 쥐의 전체든지 돼지 자리 같으면 어떠한 일정 부분이든지, 요 술에 해당하는 개자리 개 같으면 요 개 모양이든지 이어서 그래요. 상상을 하고 점을 이어서 맞춰놨을 뿐이라는 거죠. 자, 아무튼 동양의 12궁이나 12지지나 서양의 황도 12궁은 원래 같은 별자리를 가지고 다르게 상상의 나래를 펴서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 순차적으로 아까 인월이 1월달이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월부터 시작을 하죠. 자. 그리고 원래 우리 글자를 배울 때는 아들 자자가 있죠, 그죠? 아들 자자가 있는데 보고 시간을 하루를 12시간이 아니고 여기 이제 밤 12시라 생각합시다. 밤 12시. 요거 이제 낮 12시라 생각하고, 낮 12시라 생각 같으면 여기 6시 되고 6시 되겠죠. 자, 요거를 정집 자정이라 하고, 아니다, 그죠? 요거는 정오라 하죠. 요거는 이제 자정이라 하고, 요거를 정오라 하죠, 정오. 자, 그래서 하루 12개를 2시즌, 그러니까 12시즌으로 나누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축이죠.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해가 뜨는 아침을 볼 것이냐, 아니면 요 자정이라 하죠, 자정.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보면 각 그 종교라든지 아니면 사상 학파에 따라서 자시의 하늘이 열리고 축시에 땅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인시가 돼야 그 뭐냐 사람의 문이 열린다. 그래서 태양을 볼 것 같으면 인시와 묘시, 인묘, 진죠, 진시 사이에 묘시 사이구나. 대부분 인시와 축, 인, 묘시죠. 묘시 사이에 해가 뜨고 진다고 하죠. 자, 아무튼 하늘과 땅과 그 사람을 응용해갖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많이 있는데, 원래는 아들 자니까 가장 먼저라고 하지만은, 그냥 개념상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요 자시에서 모든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난다. 그리고 이것도 식물에서, 식물로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보면 싹맹자죠. 싹이 튼다. 그래서 싹맹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같은 경우는 요거를 이제 자식 같은 소리가 날 때는 요 자자가 있거든요. 요 자자. 새끼 칠 자자예요. 새끼 칠 자자인데, 그래서 원래 뭐든지 자시의 새끼를 치고 자시에서 시작한다는 개념, 처음이라는 개념으로 같은 소리가 나는 이 아들 자자를 갖고 온 거예요. 갖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밤 12시면 1년이면 동지에 해당되고, 하루를 칠 것 같으면 밤 12시면 이 자시부터 극음에서 극양으로 양으로 시작되기, 양기가 처음으로 피어나고 싹이 튼다. 그래서 자라는 것을 갖고 왔다가 하는 거죠. 그러면 자를 갖고 왔는데 왜 자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실 할 때 자는 쥐에다가 배당을 시키는데, 요게 문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쥐하고 요 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데 보면 쥐는 임신 주기가 짧고 다산을 상징을 하고 밤 12시 돼도 그 뭐 곡식 훔쳐 먹는다고 자지도 않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자를 갖고 왔다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굳이 뭐 요 쥐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쥐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별자리를 이어보니까 쥐 모양이더라. 이거라 쥐 모양이고, 그래서 자는 여기 아까 여기 새끼 칠 자자 아니 뭐 잉태할 자자, 그러니까 요 자가 뭔가 불어난다는 거, 자주 불어난다는 거거든요. 이 자자하고 요 자자하고 다 전부 다 뭔가 불어나다, 새끼치다 그런 의미거든요. 새끼친다는 거, 양기가 처음으로 시작하니까 양기를 새끼로 생각하고 새끼를 친다라면서 새끼를 많이 낳고, 그죠? 새끼를 많이 낳는 동물, 그리고 밤에 그 야행성이 이제 활동하는 동물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쥐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쥐서자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섰다고 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자, 아무튼 우리가 글자를 볼 것 같으면 아이 정수리에다가 아이의 숨꼬리 정수리에가 귀가 처음으로 오고 가고 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설문해자인 요 귀는 양손으로 아이를 번쩍 하늘로 들고 있죠. 그렇지만 요 머리 위에 기 모르듯이 있는 요 표시는 이제 갓 태어나서 천기를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를 시작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 시작할 때 뭐예요? 자, 이래 하자 그러죠. 자는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가 맨 먼저 와 있고, 맨 먼저 새끼를 짓고 새끼를 낳고 양기가 처음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를 이제 쥐로 이제 배당을 해놨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었죠. 근데 보다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할 것 같으면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뭐랄까 자는 동지를 의미하니까 그 옛날에 가장 음이 깊을 때고 음기가 지극할 때고,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그 천간을 칠 쯤은 이제 개수에 해당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전문 영역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딱 자는 우리의 자시, 밤이면 하루면 12시에 해당되죠, 그죠? 12시에 해당되면 세상이 조용하니까 새끼치기가 참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새끼치기 좋은 때다, 자시다, 시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산을 상징하는 자주 새끼를 치는 쥐를 배당시켜놨다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일반 문자적으로 우리 아들 자 하는데, 자, 그래서 아들 하면 아직 안 들었다는데 아를 들게 만든다 해서 또 아들이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가 그렇게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자고요.
그리고 색깔이 한밤이니까 극음이니까 여기 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란 수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의 수, 맨문에 시작하니까 양수를 의미하고, 양수니까 애기도 양수에서 살죠.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 위에 보면 12지지가 있는데, 원래는 그 전에 있던 해수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순서를 자수부터 하니까 두 개의 기운이 끝나면 이제 터가 옵니다. 터가 오는데, 터가 오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요. 다시 한번 지우고 설명을 합니다. 자는 새끼 친다 할 때 새끼 칠 자, 새끼 칠 자에 새끼 차자고, 그리고 뭐 요렇게 이래 써도 되고 요래 써도 돼요. 위 요래 써도 됩니다. 작을 요를 두 개를 딱 써놔 놓으면 여기 불어날 자자예요. 그래서 뭔가 새끼를 새끼를 잉태한다, 그런 의미로서 다산의 상징인 쥐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쥐를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할 때는 쥐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곡식을 훔쳐먹고, 뭐 그러니까 지금 글자 자체가 그렇잖아요. 여기 절구구자죠. 절구구자고, 절구구자인데 뭐 쥐들은 절구에서 떨어진 살들을 양쪽 손으로, 요는 꼬리죠, 손으로 끌어모으는 형상이죠. 그래서 아니면 쥐들이 쌀을 모아갖고 그냥 입으로 씹어 먹는 모양이다 해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또 절구구가 우리 아이 아따 할 때는 사람의 머리 형상을 하고 있다고도 하거든요. 아무튼 새롭게 양기가 먼저 시작되는 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축자입니다. 축자. 요 축은 자축 인묘할 때 두 번째 축은 소를 상징을 하죠. 소띠들이 있는데, 근데 소를 상징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거와 이제 소와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자, 요 축은 기본적으로 이쪽 그림에 보면 이게 손 모양이라고 그랬죠. 손 모양인데 손을 갖고 다른 물건이나 대상을 꽉 손톱이 딱 나와서 쥐고 있는 형상입니다. 쥐고 있는 형상.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묶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한자 중에 실사를 가지고 요 축을 쓰면 요건 뉴자, 끈류, 끈 있죠, 끈. 그 다음에 묶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묶다, 끈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토의 성정 중에 전체를 아우른다는 이야기가 있죠. 하나로 묶는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죠? 아우른다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로 쓰였고요. 손의 모습이고, 그리고 토기 때문에 요거는 토입니다. 토기 때문에 만물이 땅 속에서 만물이 다 품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만물을 다, 토의 성정이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죠? 다 품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아직 한겨울이잖아요, 그죠? 뭐냐면 인월이 여기 이제 1월달 봄이니까 여기 음력 11월이고 12월이라 보면 될 겁니다, 그죠? 추울 때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위가 지나야 오기 때문에 아직 세상 밖에 나가기 전이기 때문에 요 자가 11월이면 12월이죠. 1년가 되면 12월이기 때문에 뭐 만물이 움직인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속에서, 땅 속에서 잉태하고 있다. 이 말은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게 흙의 입장에 봐서, 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아우르고 있다. 그런 의미로 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마지막에 붙잡고 있다. 그런 의미로 쓴 거예요. 붙잡고 있다. 생긴 모양이 또 옆으로 해놓으면 소와 비슷합니까? 소와 비슷해요. 그래서 소를 왜 가져왔느냐. 우리 보면 소의 콧뚜리라든지 말이라든지 묶고 있죠. 그 묶는다 의미에서 갖고 온 거예요. 소의 특징은 집에서 키우는 가축이기도 하고 묶는다 의미에서 갖고 와 있고요. 그리고 소는 1년 중에 가장 편한 때가 언제예요? 요때 아닙니까? 농사도 없고 봄이 오기 전 가장 편한 때예요. 편한 때. 그래서 묶여 있으면서도 가장 편한 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소를. 자,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죠. 자에서 싹이, 자에서 이제 싹이 튼다기보다는 아직 땅 속에 있는 거예요. 생명성이 발동을 하고 잉태하고 수정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여기 토가 위해서 세상 밖에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딱 안고 아우르고 잡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 딱 지내야 다음 인월이 돼갖고 턴 겁니다. 그래서 소에다가 잡고 있다. 그러면 동물 할 때 아우르고 있다, 잡고 있다. 그러면 아우르니까 큰 동물이 있어야 되고 뭔가 잡고 있는 형상을 하다 보니까 소의 콧뚜레를 생각한 거죠. 그래서 소에다가 소의 특징을 전체가 아니고 부분의 특징을 배당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 축은 다른 게 아니고 뭐 글자를 생각하더라도 묶어 있는 거, 묶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먹는 게 아니고 한기를 겨울이니까 이때가 그죠? 음력 12월이니까 추위를 스스로 억누르고 잡아 있다는 그런 계절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요 추월에.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다음이니까 세 번째 인월이죠. 인월이 자 1월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월달 인월 1월달입니다. 1월달이고 축이 아니고 축이 아닌 다음이죠. 두 개씩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인월 하면 우리는 호랑이를 생각하죠. 범띠, 호랑이띠, 범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 앞에 기초 한자에서는 요거 황이냐 해갖고 이제 누르다는 의미도 했습니다. 누르다는 의미도 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냐면 호랑이가 밑에 지보다 작은 동물을 잡을 때는 여기 호랑이 앞발 두 개거든요. 앞발을 치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치들고 있고 볼짝 뛰는 모습이에요. 호랑이가 뛰는 모습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냐 하면 세상을 뚫고 나오는 때죠. 1월달이니까 처음에 새싹이 뜨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요 각골문 시대는 뭔가 위에서 누르고 있는 모양인데 그 다음 금문 시대 보면 땅을 뚫고 밖으로 나오는 모양을 갖고 있어요. 나오는 모양을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요 설문에다 보세요. 밑에 이제 토가 있는데 요 사람 이는 제가 이야기했죠. 나오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억지로 양쪽 손을 잡고 삐쭉삐쭉 밖으로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땅은 품고 있다가 밀어내고 세상의 기운은 날이 따뜻해지니까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양기가 이제 비로소 본격적으로 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양기가 땅 속에 감춰져 있던 것들 생명의 씨앗을 바깥으로 끄집어낸다는 의미. 그래서 누르기도 하고 끄집어낸다는 의미로서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살아있는 기운이 시작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 특징이 호랑이를 왜 썼냐 하면 호랑이 앞발 두 개를 이야기를 했죠. 이야기하다 보니까 양기가 비로소 아주 기세 좋게 날카롭게 바깥으로 뛰쳐나온다. 그리고 지난 겨울이 억눌렀잖아요. 그지? 못 나오게 만들고 있던 자를 물려쳤다는 의미로 요 호랑이 범호자를 인에 해당시켰다. 인. 자, 그래 보면 인은 누르다는 기고 호는 호랑이는 그 물리치다는 의미죠. 자, 아무튼 요 보면 요 집자는 뭔가 덮어 있고 누르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거를 또 다르게 봅니다. 한번 이제 갑의 거꾸로 아니에요. 말미암을 유자니까 하늘로 말미하기 위해서 새싹이 나오고 그다음에 뭔가 폭파 부순다는 의미, 그런 의미도 또 의미로 글자를 또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덮어 있는 것들은 꿈틀거리면서 세상 밖으로 이제 나온다. 한편으로는 나오지 못하게 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래서 만물이 꿈틀거리면서 생기나는 때다. 1월달 생기나는 때다. 그래서 목에 배당시켜놨어요. 봄에 해당이 되고 알고 보면 끌려 나오기도 호랑이의 그 위세에 이르려 가지고 끌려 나오기도 하고 여기 또 인이니까 누르다도 인도 돼 있지만은 잡아 당기다도 인이 있잖아요. 잡아 당기다도 인 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양기가 땅 속에 품고 있는 것을 끄집어 당기는 때가 1월달 즉 정월이란 거죠. 그 정월이라고 이해하고 인을 배당시켜 놨습니다. 호랑이에 배당을 시켜 놨고 그런 개념으로 호랑이를 여기다가 인월에다가 배당시켜 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건이 싹이 점차 이제 밖으로 땅은 토하고 밖에 있는 양기는 끌어서 밖으로 나오게 하고 그래서 결국 땅에서 바깥 세계로 끌어당겨서 옮기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이라고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월달이니까 묘월은 2월달입니다. 하루에 이제 묘시는 해가 뜨고 난 다음 얘기인데 자 그래서 묘는 요 토끼. 자 토끼인데 생긴 모양이 또 토끼 귀 같죠. 자, 양쪽에 보면 이러는데 토끼 귀 안 같아요. 토끼 귀 양쪽에 토끼 귀 그죠? 토끼가 있으면 그림을 못 그리겠네. 토끼 귀 같기도 하죠. 그죠? 토끼 귀 같기도 하고 꼭 한편으로는 그거잖아요. 우리 콩나물 치료에 콩나물 담아두고 물을 주고 나면 자 몸체 올라와서 맨 처음에 그 생명의 핵인 씨앗을 감싸고 있던
콩이 양쪽으로 딱 반으로 쪼개지죠. 바로 그겁니다. 쪼개지는 그 모양 같다. 토끼의 귀 모양 같다. 토끼의 귀 모양 같다. 겉으로 드러난 형상은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이제 묘라고 하잖아요. 묘. 그 묘라고 하면 우리도 저 기본적으로 그거 있죠. 모종할 때 그 묘. 양묘장 할 때 묘. 자, 그렇기도 하고 또 이 글자를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 달라요. 글자를 가지고. 많이 알면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배울 때 이런 거 있었죠. 덮어 쓰다 할 때. 무릎 쓰다 할 때. 쓰게 모자. 모자는 꼭 뭐예요? 또 묘종이기도 해요. 묘종이기도 한데. 묘, 그러는데. 이제 2월달이 돼서 땅을 뚫고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노래는 싹이 딱 움튼 건데, 요 묘래는, 묘죠. 묘에는 자, 완전히 땅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콩나물 볼 것 같으면 올라왔다 그 콩나물이 양쪽으로 딱 쪼개지는 때입니다. 첫 싹이 나는 때. 그래서 마치 또 여기 또 문해 갖고 문이 있으면 문을 열어 제낀 것 같잖아요. 안쪽에 요 문은 닫힌 모양이고 세상의 문을 여는 모습을 본떠기도 했고. 그래서 2월달 되면 1년은 2월달에 이제 천문이 열린다는 말도 있지만은 자, 처음으로 싹이 움트는 모양입니다. 싹이 움트는 모양. 그래서 이 묘를 싹이 움트고 무성하다는 표현도 쓰는데, 요때가 2월달이니까, 자, 만물이, 자, 1월달에는 싹이 움이 트고 벌어져서 발육을 해서, 자, 동물들이 아주 이제 무성하게, 동물이나 식물들이 이제 무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때다. 그런 의미로 이제 묘자를 썼다고 해요. 묘자를. 생긴 모양은 이제 토끼의 귀의 형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다른 풀이는 뭐 이렇게 해놨네요. 그냥 무릎 쓰는 거대요. 묘는 요 무릎 쓰는 거니, 무릎을 쓰다는 거. 세상이 뭐든 비로소 흙을 뚫고 세상에 나와서 딱 가지 싹이 트게 만드는 거다. 자,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또 이것어요. 묘자 이거죠. 그 글자 중에 위에 날일 해가지고 요 묘자를 쓰면 밝을 묘자예요. 밝을 묘자. 밝다는 의미에서 밝을 묘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동쪽이가 목이니까 동쪽에 해당되고 만물이 나와서 밝은 세상을 이제 비로소 보게 된다라는 의미로 씁니다. 자, 아무튼 묘는 토끼 토자죠, 그죠? 이 토끼는 토끼는 하죠.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딱 다시 해보면 1월, 2월, 3월이니까 3월이고 한 계절이 딱 봉기가 지나고 나면 딱 사이사이에 터가 온다고 그랬죠, 그죠? 자, 3월이 됩니다. 3월은 다음에 올 화의 계절인 여름과 자, 봄 사이의 기운이죠. 요 사이를 환절기라고 하잖아요. 그 환절기, 계절 사이를 환절기인데, 요 환절기 때는 두 개의 절기를 환기시킨다. 바깥쪽에서 순환시킨다는 개념이고, 자, 그래서 여기 토에 해당됩니다. 토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이게 토에 해당되는데, 요 지는, 자, 용에 해당되잖아요. 용.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자, 이 보면, 이 모양 자체가 다른 게 아니고, 나뭇가지나 절벽에 붙어 있는 요 벌레 형상이다. 그 벌레는 기본적으로 알에서 유충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애벌레 상태에서 고치에서 나오면 날개를 달고, 완골 탈퇴를 하죠. 새로운 모습으로 날개를 달게 되죠. 그래서 진화하고 변화하는 동물의 상징인 용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용을 가지고 왔답니다. 그래서 지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누에나 아니면 나방과 같은 유충 상대였다가, 그죠? 나중에 용으로 진화하는 것으로 상상의 동물이지만,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아무리 꿈틀거리고 일어나는 때는 보면 우리가 지진할 때도 진을 요 쓰죠. 들고 쩐다. 그리고 앞에 벌레 같으면 요 벌레 충에다가 진을 쓰면 여기 움직일 진짜예요. 그래서 이제 3월이니까 토에 해당되는 양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동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농사 짓기도 참 편하고 만물이 소생할 때죠. 자, 그러니까 음력 3월 아닙니까? 음력 3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 그렇게 하면 벌레, 유충, 애벌레를 상징하지만 결국 나중에 황골 탈퇴하기 때문에 황골 탈퇴하는 그 용을 가지고 진월에 배치시켰다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축인묘 진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 오죠. 여름이 오니까. 자, 그 다음 여름은, 자, 지우고, 자, 뱀사자죠. 뱀사자. 뱀사자는 따로 이제 뱀사자로 가고, 요것도 뱀사고 뱀사자죠. 뱀사자이기 때문에 참 이제 애우기 쉽죠. 뱀의 모양입니다. 뱀의 모양이고, 뱀의 모양을 나타내는데, 요 뱀머리고 이제 꼬리라고 보면 되는데, 다시 한번 보면, 자축이 인이 1월, 2월, 3월, 4월이니까 음력 4월은 이제 초여름이죠. 그 다음에 뒤에 음력 5월은 한여름이라 부르는데 음력 4월은 초여름입니다. 초여름이라고 보고 4월이니까 이제 뱀사자를 갖고 온 거예요. 뱀사자. 자, 그 4월쯤 되면 양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파리가 완전히 다 자라게 되는 거죠. 꽃피기 바로 전이라 보면 되죠. 하여튼 꽃이 피는 동물 그것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사자를 보면 비슷한 글자가 요 이미 이자가 있죠. 이미 이자. 자, 이미 이자가 있는데 이미 이자는 것은 글자로 볼 것 같으면 다른 동물이나 다른 생물들보다 빨리 숨골이 트여져 있기 때문에 빨리 나오는 뭐 사람 같으면 칠삭동이 팔삭동이 같은 것이고 그리고 이 나중에 문장을 하다 보면 이거를 동사로 해석하면 이제 성장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빨리 나온 거 아니에요? 뱃속에서 10달이 되었는데 7개월 만에 성장이 그만뒀기 때문에 세상 밖으로 먼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만두다, 그치다라는 동사로 해석을 많이 쓰거든요. 이 자체를. 그래서 뱀에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기가 다 자라갖고 이제는 양기를 자라면 터져버리니까 양기가 자라는 것이 그만두고 자, 음기가 깃들게 되기 시작한다. 그런 의미로서 뱀들이 굴속으로 막 들어간다는 거예요. 굴속으로 밖에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뱀사인데 여기 벌레회는 알겠죠? 벌레회는 아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뱀사로 읽기도 하고 타라고도 읽기도 해요. 타라고 읽기도 하는데 앞에 오는 거 따라가고 낙타에 타도 되고 부처에 타도 되고 여기 먼저 뱀사로 읽어요. 언덕을 할 때 또 언덕 타도 되고 여러 가지 타가 있는데 요 모성 보면 집이에요. 집인데 뱀이니까 구멍이 있죠. 구멍인데 요 뱀사자예요. 뱀사자인데 뱀이 들어가서 꼬리만 남은 거예요. 꼬리만. 이해갑니까? 글자 상상을 하세요. 지금 여기에서 뱀이 머리는 들어가고 꼬리 부분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꼬리 부분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뱀이 더우니까 굴 속에 들어가고 꼬리만 남아있는 모습이 요거예요. 꼬리만. 그래서 이거 뱀사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글자는 요 비수비자를 쓰고 있지만은 그래서 뱀사자 중에 머리 부분은 들어가고 나머지 꼬리 부분하고 몸통 부분만 남아있는 게 요거기 때문에 구멍에 들어가가지고 꼬리만 남았다. 그래서 이거 뱀사라고 하는 겁니다. 뱀사. 그래서 양기가 완전히 되고 이제 더우니까 반쯤은 머리가 골속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머리가 들어간 쪽은 음기가 약간 있으니까 음기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운이 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음기를 품게 되기 시작한다라는 의미로 뱀을 거기다 배당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뱀사자를 갖고 온 거예요. 뱀이. 자, 그래서 양기는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양기가 더 자라려면 음기를 품어야 양기가 표가 나갔죠. 그죠? 한편으로는 저 주역에서 보면 주역이나 다른 데 보면 이제 손자를 써요. 팔개에서도 방향에 손자가 있어요. 손자. 이래 쓰기도 하고. 바람을 나타내는 바람 손자가 있어요. 자, 이게 참 묘한데, 참 묘한데, 여기 보면 이제 바람 있죠, 바람. 한번 제가 이야기해 준 적이, 주역의 8개 중에 방위 중에 손방이 있어요, 손방이. 그러니까 이걸 나타내는 게 바람을 나타내요. 바람, 우리 부는 바람 있죠, 윈드. 바람이기도 한데, 이게 뱀을 나타내기도 해요. 뱀사. 어떻게 뱀을 나타낼까? 이 바람이란 말 자체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이 리얼 발음, L 발음이 설치음이 탈락 되면 바암, 그 아가 있으니까 붙이면 바얌, 무슨 그 돼가지고 그다음 바얌이 배암, 뱀, 그 되는 거거든요. 소리 자체가 희한하게 한자도 8개에서도 방향을 배정할 때 뱀을 나타내는 상징이 바로 뱀사자가 들어가 있고 뱀들이 모여 있는 방향인데 그걸 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개념 자체를 바람이라고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말인데 옛날에 뭐 주역을 비롯해서
역학 체계를 만들 때, 개념을 만들 때 보면 꼭 우리 소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억지로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대 글자가 생길 때 보면 이제 뱀의 모양을 갖고 이제 취상을 했다. 음력 4월에는 음력 4월인데 또 뱀 사자의 4월이에요. 사사가 같이 겹치게 되죠, 그죠? 자, 아무튼 이렇게 이 자축인묘 진사 오며 진사 할 때 사가 같은 뱀을 상징한다. 자, 그 다음에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오죠. 오는 이제 말을 양해했죠. 말로. 그래서 오라는 글자를 볼 것 같으면, 자, 1년을 같으면 1, 2, 3, 4, 5. 5월인데 또 5야. 그죠? 4월이니까 4고. 이건 여기 있겠죠. 그죠? 4월. 한여름에. 그죠? 그래서 음력 5월이 5월인데, 5월은 말과 같이 하고 있죠. 말 오자인데, 이 생긴 모양이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오라는 소리는 우리 숫자의 5, 숫자의 5는 이거였죠. 고대에는 이 X 형태의 모양이었는데 이게 장고의 모양을 했다. 그래서 장고의 울림통, 장고는 생명이 중간에 있는 서로 양쪽에 두드려 갖고 소리를 교류하는, 조화를 하는 이 울림통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의미가 있다고 했죠. 중간에 의미가 있고 가운데 중간에 의미도 있고. 근데 여기 보면 또 한편은 오자가 여기 나무목을 하면 나무목을 쓰면 요 저라고 해갖고 우리 저 절구 있죠. 절구 방아 절구 그 절구의 공이 모양이다. 우리 절구대라고 그러죠. 절구 고양 모양이고 한편으로는 여기는 이 좀 글자를 같으면 순이 주렁주렁 달리 여기 보면 가지에 나무 순이 생기는 모양이 또 이거는 또 실사 같기도 하고 또 여기는 또 선비사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가지를 치는 것도 되고 또 금문에서는 도구 형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갖고 있는데 여기 보면 뚫고 나오는 모습이죠. 뭐가 자 그러니까 기세가 강하면서 속도가 빠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오에 와서는 요 중간의 의미이기 때문에 기운이 가다가 역류되기도 하고 또 거스른다는 뜻도 있고 올해 양기가 음기죠. 올해 아까 4월달에 음기가 밑에 조금 생긴다고 그랬죠. 양인데 그래 음기가 양을 타고 거슬러 가서 땅을 뚫고 나오는 모양이라고 옛날 사람들은 해석을 했대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중간이기 때문에 양기와 음기가 서로 만나는 모양이다. 그렇게도 해석했다는 거예요. 오에다가. 그래서 이자를 오자를 올자를 또 요 시자죠. 우리 화살할 때 화살 시와 같이 생각하기도 했고 음양이 서로 만나서 사귀는 형태다 해서 오는 음양이 교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정오 하면 난 12시 오 하잖아요. 오 하면 그 오전과 오후가 교차하는 지점이잖아요. 그죠? 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는. 근데 왜 말을 썼느냐? 제가 뭐 억지로 붙이기는 싫지만은 말 생각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납니까? 말을. 그 옛날에는 보면 빠르게 가지만은 지금 우리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그 옛날 사람들이 귀족들이나 뭐지 만남을 갈 때 자기 행세도 꾸미고 하잖아요. 그 말을 타고 가긴 가는데 그래서 이 자체를 이제 이 말도 뭐라고 연관시키기 참 힘들어요. 힘들고 여기 이제 말 밑에 여기 글자 중에 불이 나오는 건 또 요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글자 불이 나온 거 있나요? 가만 살펴보세요. 세조자든 단조자든 자 그런 의미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요 말 자체는 끝이라는 의미도 있고 소리의 말 끝이라는 의미 있고 다음하고 이어주고 연결한다는 의미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거 이제 말총을 묶어놓은 것 같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말을 형상을 했다. 말의 특징은 요 말총이 꼬리하고 요 목 주위에 있는 털이거든요. 털 꼬리에 있는 꼬리 말총이고 자 그러다 보니 그걸 또 형상해서 묶어놨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동물을 갖고 오는 데는 무엇을 생각을 하든 상상을 하든 그 당시에 그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입장에서는 헤아려 볼 뿐이죠. 자, 그래서 오는 자 중간이고 만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오전으로 역류될 수도 있고 그죠? 더 나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의 성정은 앞으로 극에 이르러서 치닫고 기세가 좋게 다시 출발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말을 썼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 하면 말오 그래야 돼. 말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가 지나고 나면 또 두 개의 지금 이제 4가 지났으니까네 요 미라고 하는 한절기인 토가 나타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인이면 1, 2, 3, 4, 5, 6 음력 6월달이죠. 우리 보면 3, 6, 9, 12가 토죠. 3, 6, 9, 12가 토. 그 토에도 엄청 양통이 있는데 그거는 이번 시간에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3, 6, 9 게임 막 하잖아요. 3, 6, 9, 12는 우리 보면 3의 배수이기도 한데 이건 전부 다 토에 해당되는 겁니다. 토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 2는 봄이고 4, 5는 여름이고 6, 7, 8은 가을이고 그 다음에 10, 11은 겨울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1년 계절로 따질 때. 자, 밑자를 볼 것 같으면 양자하고 뭐 생긴 모양이 거꾸로 해놓으니까 비슷한 것 같죠, 그죠?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비슷한 것 같잖아요. 또, 그죠? 그리고 요 말자는, 요 밑자죠. 요 안일미라죠. 밑자는 요 나무에 보면, 나무 끝에 새롭게 생겨난 또 다른 나무가지, 아니면 새순, 또 새로운 나무의 성정을 닮아 있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미는 또 끝이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꼬리 미 해서 끝에 미. 그리고 양이니까 꼬리에 해당되는 그 양의 털 아주 이쁘다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인 갖고 왔고 그 다음에 요 밑자를 거꾸로 하면 가장 먼저 양자하고 생각돼 있죠. 양의 성정, 동물의 성정은 뭐 한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성정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미는 여름을 지나서 1년 중에 반이 꺾여 가니까 완전 여기는 양의 영역이고 여기는 음의 영역이잖아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구나. 다시 지워가지고 새롭게 그릴게요. 그래서 미라고 갖고 왔다는 거는 미 글자와 무슨 결부가 되어야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딱 반하고 반대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양의 영역이고 여기는 1년을 제목 음의 영역인데 양의 영역에서 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맞이하다. 그래서 맞이하고 이상해요.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다. 만나다. 앞에 이제 마란 게 맛이 있는데 요 자체도 앞에 입구자를 하면 맛이라는 의미예요. 맛.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맛본다라고 풀이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다, 만나다, 맞이하다, 새로운 때가 된다라는 의미도 있고,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 설문회에도 그렇게 설명해서 맛을 새로운 각자의 6월달이 되면 새롭게 이제 과일이 열리기 시작하고 꽃이 과일이 열리게 하고 성숙하기 시작하니까 각각의 그 사물들의 그 맛을 내기 시작한다라는 의미로 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잠이라고 해요. 잠이. 앞에 저 자자 얘기했죠. 1월달에 자. 1월달에 자. 요 불어난다는 의미인데 뭐가 불어나냐? 맛이 더해지고 불어난다는 의미에서 쓰는데 요 자자는 역시 번식하고 더하고 보태고 번식하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월에도 요걸 쓰고 설문에 대해 해석을 해놨는데 미월에도 이거 써놨거든요. 그럼 미월은 오를 지나서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잖아요. 새로운 세계. 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자의 시작을 하고 미의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미의 시작을, 새로운 세상을. 그래서 가지치기처럼 새로운 가지에 새로운 싹이 새롭게 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월도 토에서부터 자가 새고 나왔는 거고 요 미도 그 자체가 토기 때문에 새롭게 생명이 나왔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미월, 음력 6월이죠. 음력 6월에서 이제 우거지기 시작합니다. 우거지면 그 넓은 이파리 때문에 땅에까지 햇볕이 스며들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다면 요 글자에서 또 어둡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거지니까 어둡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매라고 있는데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음력 6월이 되면 과일이 익어서 맛이 든다 는 의미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다면 만미자 아까 만미자를 써가지고 미월이다 한다. 자, 그 맛은 과일이 생겨나야 그 맛을 알수 식물이 그죠? 식물의 맛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만미자에서 딱 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은 왜 썼느냐? 양은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이 글자를 하나는 거꾸로 되기도 하고 미자가 꼬리 미이기도 하고 글자든 형상이든 새롭게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띠의 의미는 알고 보면 생뚱맞죠, 그죠? 그 별을 아마 먼저 정의나 놓고 소리를 정의나 놓고 양을 생각하고
양의 모양으로 그 아까 말한 그 별자리들을 이어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양까지 했을 것 같으면 자축인묘, 진사, 오, 미까지 했죠. 미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신이죠. 오, 미, 신유술 할 때 미인데, 그 신인데, 신 그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원숭이를 생각해. 원숭이. 잔나비라 들어봤죠? 잔나비, 원숭이라고 하는데. 그럼 문자로 찾아보면 신자는 별신이라고 그랬어요. 별신자. 아까 저 앞쪽에 같은 인을 할 때, 같은 소리, 인 할 때, 당기다 할 때, 당길 인자가 있잖아요. 그죠? 인을 해서. 당길이 있는데, 야, 당겨서, 좀 이제 펴다는 거예요. 당겨서. 별신자다. 뭘 펴느냐. 요 글자를 보면 또 요것도 우리 절구구의 반쪽이니까 손이다 그러는 게. 사람마다 참 상상력이 참 좋아요. 자, 여기 그 글자 보세요. 우리 절구구도 손에 해당된다고 제가 항상 누누이 간증하죠. 그죠? 자, 그러니까 양쪽 선에서 가운데 있는 기둥인지 뭔지 요거를 옆으로 펼쳐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신이다. 그 이전에 올라갈 것 같으면 근문 시대나 탁골문 시대는 요 중간에서 양쪽으로 펼쳐져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요 모습이 원숭이 모습이라 그래요. 원숭이 모습. 자, 상상을 하세요. 자, 원숭이들이 이 나무 저 나무에 올라갈 때는 한번 반동을 통해서 팔부터 길게 뻗죠. 팔부터. 그리고 양쪽에서 중간 지점에서 양쪽에 두 마리의 원숭이가 길게 팔을 뻗는 모습이다라고 해석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원숭이를 가져왔다. 원숭이란 동물, 요 글자가 중요한 게는 원숭이란 동물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자, 당기고 느리는 거다. 그래서 만물이 신장하고 더 널리 펼쳐지고 그다음에 더 신이니까 금에 배당되고 가을이니까 더 단단해진다. 그래서 열매가 단단해짐을 나타내기도 해요. 열매가 단단해짐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굳건하고 단단해진다. 만물이 있고 견고해진다. 별신자 끌어당긴다. 딱 모습 자체가 옛날 모습이 원숭이가 양쪽에서 서로 원숭이 보면 그 발보다는 팔이 길잖아요. 발보다는 양쪽에 원숭이 두 마리. 그지? 그래서 펴다는 개념이고, 자, 요때부터 나무 입장에서는 늙어가는 거죠. 나무 입장에서는 노쇠하고 늙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이 시작되는 때고, 다시 한번 쓰면, 가을이 시작되는 게고, 자, 다시 하면 인의가 1, 2, 3, 4, 5, 6, 음력 7월달입니다. 음력 7월달. 원숭이의 팔을 생각하세요. 양쪽으로 늘어뜨리고 편다. 그래서 가을이 시작되는 때고, 이제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별신자다. 그래서 신하면 원숭이와 등식인다. 그래서 신하면 원숭이띠, 나비띠, 그러죠? 근데 또, 아까 각골문에서 볼 때는 그 모양이 있었죠. 그죠? 각골문 앞쪽에 그 모양, 각골문 앞쪽에 요 문양을 번개 문양이라고 해요. 번개 문양.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많은 학자들이 하늘에서 번개불이 지상으로 바바박, 그죠? 바바박. 보면 이제 생명의 씨앗과 함께 온다 해서, 그리고 뭐, 제우스가 갖고 있는 거나 부처님이 갖고 있는 거 보면 이제 번개를 떨치는 도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신으로 봤다. 신. 그래서 요 자체를 우리가 신 할 때는 요 쓰잖아요. 신의 모습이다. 그 자연체의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신의 모습이다.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제가 상상의 나래가 아니고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 외우시고 자축이매지 수하면 신유 수례하면 인 할 때 1, 2, 3, 4, 5, 6 하죠. 요건 토고 신 다음에 7, 8 음력 8월입니다. 이제 한참 가을이 깊을 때였죠. 한철이 가을 깊으니까 앞에서 열매가 맺으면 열매를 따가지고 여기 무슨 모양을 했죠? 이야기했네, 그죠? 항아리라 했죠, 항아리. 열매를 따서 항아리 안에 집어 넣는 거예요. 집어 넣어갖고 뚜껑을 딱 닫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술이 되겠죠? 어쨌든 그 술이 익어가는 때라 그러면 그래서 익어간다, 익다도 이제 이루다 아니면 그래서 요 6월에서 요 닭류자 닭. 왜 닭을 갖고 왔냐? 요 소리 닭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닭표하고도 관계도 없고 닭하고 관계 없는데 이 닭개자가 아니고 닭이란 소리에서 갖고 온 거예요. 억지 같지만. 그래서 술을 담그다 그래.
닭도 다고 유도 다고. 왜 자꾸 이 한자가 중국서 만들었으니까 왜 자꾸 우리식으로 해석하냐 그러는데, 여러분도 옛날 그 고대어라든지 좀 우리말의 어원이 어디서 왔는지 한자를 통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 저같이 그렇게 됩니다. 아무튼 한글 만물설이 아니고, 왜냐면 한자가 각골문부터 우리 소리를 담아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후대에 뭐 주나라 이후에서 한나라 뭐 진나라 한나라에서 글자가 많이 생성됐다 하더라도 원래 소리의 의미가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은 거 아니에요. 뚜껑을 닫아놨고, 알면 또 이거 보세요. 뚜껑을 닫아놨죠. 다 소리가 나죠. 열매를 품고 담죠. 그래서 다죠. 그죠? 그 다음에 담궜죠. 그 우리 담근다 그러죠. 푸강. 그 다 소리가 다 나잖아요. 그래서 다 소리 나니까 다 소리가 나는 글자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닭이에요, 닭. 그래서 요 삼수변을 하면 술주처가 되죠. 이거 읽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8월에 보면 각종 과일뿐만 아니고 특히 이제 술을 담을 때는 나중에 한자를 해보면 울창주라고 해요. 맨 먼저 술을 담아가지고 곡식을 통해 술을 담아가고 신한테 바치는 술을 울창주라고 하는데, 울창주 만들 때는 지금은 쌀이지만 옛날에는 기장을 가지고 술을 빚었다고 해요. 옛날에 상고 때는 쌀이 보편화되기 전에는 기장을 갖고 담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요 6월이 되면 요 6월이 아니고 요 6월 요 6의 월이 되면 요때 담고 요때 술이 익는다고 해요. 아무튼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양 자체가 나중에 술주자가 오기도 하고 하는 것들은 이 병에 담아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때 그 술을 담가 가지고 조상들한테 제사도 지내고, 우리가 말하면 음력 8월이라고 그랬죠. 그죠? 저기 보면 6월, 7월, 8월이잖아요. 우리 한가위도 요때 있잖아요. 그 조상한테 제사도 요때 지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 감사하는 때. 그래서 유고 소리가 닭으로 온 거는 소리에 담다, 담그다, 뚜껑을 닫다, 그런 의미에서 요 술병, 술 항아리 모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외워야 나중에 글자들 이해를 하더라도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여러분 잘 아는 개술자죠. 개술자. 자, 그 9월 369는 전부 다 토에 해당된다 그랬죠. 개술. 자, 어떤 사람들은 이 개가 여기 창과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창이 또 몽둥이가 있으니까 창으로 두드리 잡는다. 요거 억지로 하면 또 7이 되겠죠. 7이 되니까 몽둥이로 친다 해서 개 갖고 왔다 그러는데. 근데 한편으로 보면 요 글자 보세요. 글자를 조립해 보면, 자, 요 글자는 요거와 같죠. 자, 삐침별이죠. 요 삐침별이죠. 요건 또 뭐예요? 파인불이죠. 그 파인불이죠. 점이죠. 불똥주죠. 자, 그 글자 자체에 있는 거예요. 글자 자체에 개견이 쓴 글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자를 갖고 온 거예요. 알고 보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거는 요 술이 오행중에 음력 9월이니까 토에 해당되죠. 토에 해당되는데, 기본적으로 개술자는 요 도끼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끼 모양. 도끼를 가지고 여기 장과자지만은 앞에다 술 담근 이제 도끼 모양을 개술이라고 해요. 도끼 모양이 개하고 상관없어. 도끼 모양인데 도끼 모양 요 밑에다가 불화자를 쓰면 원래 이제 불화자 요를 쓰는 거예요. 요 자체가 멸할멸자예요. 멸할멸. 앞에서 술을 담갔죠. 그러면 술 담고 가만 안 하면 그다음 뭐예요? 안에 완전 세상에 그 모든 성분들이 없어져서 노가 없어지는 거예요. 초가 지나면 초 지난 상태는 못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삼수배를 붙이면 이제 멸할멸, 앞에서 담근 술을 가만히 방치를 하고 그대로 놔놓으면 세상이 멸한 것처럼 완전히 이 술도 아니고 초도 아니고 돼버립니다. 그럼 못 쓴다는 의미예요. 세상에 멸을 의미해요. 멸.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없앤다 해서 개술. 희한하죠. 앞에 술을 담아놨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멸하고 없애버리니까 또 개, 술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술이란 거는 우리가 먹는 술이 아니고 초가 돼서 완전히 없어지는 거는 술이라고요. 그래서 초 상태를 벗어나야 우리가 먹는 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때는 그 멸한다는 의미. 그 글자 자체가, 술 자체가 모든 것을 없애버린다, 멸한다라는 의미의 글자에서 왔다. 그리고 개견자도 그러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요때가 되면 다른 우리 뭐 명리학적이나 아니면 역학적으로는 뭐냐, 좀 점을 치는 쪽은 보지 말고. 그래서 요때 이제 토가 있으니까 과일이 익었죠. 자, 여기서 보면 과일이 만들어지고 과일이 익어가 술을 담갔잖아요. 그럼 과일이 다시 떨어져 갖고 흑토가 있는 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땅 안으로. 자연의 지라고 같은 땅 안으로 들으니까 지상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상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물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떨어져서 있긴 해. 위에 건 아무런 가지가 있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 쓸모가 없으니까 요 술 때 과일들이 모두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 열매들이 땅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번에 그대로 해석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다시 해석되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없앤다. 그냥 목기라든지 뭐든지, 이 가을이 되면 목의 기운, 풀의 성종 아무도 없죠. 그래서, 여기 심을 때 열매가 맺혀갖고, 완전 열매가 다 익어가지고, 익는다는 거는, 술이 있기도 하죠. 그죠? 술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술 때 되면, 자, 술 먹고 개가 된다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개술이죠. 술 먹고 개가 되는 때다. 왜? 술 담그니까. 앞에 술을 담갔잖아요. 술을 담가서 그 다음에는 술 먹고 개가 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개띠예요, 술이. 그 개술자를 그럽니다. 애울 때나 그렇게 다 옛날 사람들은 편하게 애웠죠. 그래서 만물이 없어지고, 완전히 익어서 이제 땅으로 돌아가는 때다. 그래서 땅으로 돌아가는 때가 9월이니, 자, 우리 9월 9일 날 뭐 해요? 시체도 없고, 시체도 없고, 족보도 없는 모든 사람들 다 9월 9일 날 종양절이라 그러죠. 제사를 지내죠. 다 그 옛날에 그 생활 풍습과도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원래 개술이라고 하는데, 술은 개술이라고 하는데, 병장기, 아까 뭐 도끼와 같은 도끼월과 관계되어 있죠. 글자 보면, 요거 보면, 이 개술자고, 여기 도끼월자예요. 알았으면 도끼월자고. 그리고 우리가 무성할 무자 할 때도 요래 쓰잖아요. 그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보면 창이고, 여기 도끼라고 되어 있지만은, 창과 도끼는 어떤 무기를 갖고 하는 행위들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이거는 도끼를 가지고, 창과 도끼나 창을 가지고 모든 것을 없애버린다는 의미예요. 요 개술자가. 그래서 따로 쓰면, 나릴 밑에 이제 불화자가 없는데, 요 세상 전부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화자 위에 요래 쓰면 재앙제자라고 다 하는 거고, 요것도 재앙제라든지, 재앙 위에 그 모든 것을 없앤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거죠. 이 꺾어지는 거죠. 이런 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저 앞쪽에 우리 한자 배울 때 이야기했죠. 갈고리 고리를 했죠. 그럼 역갈고리 아니에요. 갈고리 밖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역갈고리인데, 이거를 도끼월이라고 그래요. 도끼월. 도끼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기 종류죠. 어쨌든 무기 종류를 가지고 개, 술, 모든 걸 모두 개자에다 술, 개 다 없애버린다. 멸해버린다. 요때다. 그래서 앞에 있는 6월이니까 이거 닭에 해당되는 데죠. 그죠? 이거 음력 8월이죠. 8월에 익어갖고 술을 담그고 난 다음에는, 왜냐면 열매가 완전히 다 익었으니까, 다음에는 그 열매가 술을 안 담근 열매들은 전부 어찌 돼요? 요 안에 있는 놈이나 밖에 있는 놈들은 전부 떨어져서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이 다 없어진다는 의미. 뭐 좋은 말로 하면 만물을 수렴한다는 거죠. 좋은 말로 하면 만물을 수렴한다. 걷어들인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보면 음력 10월이죠. 음력 10월에 해당되죠. 그리고 음력 10월, 11월은 아까 자월 시작했죠. 그죠? 자, 11월은, 음의 수에 해당되죠. 음수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땅 속에 들어갔죠. 땅 속에 들어가 있지만 땅 속에 들어가서 생명이 죽지는 않겠죠. 죽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리고 요 해자는 돼지 해자죠. 이 해자가 우리 또 돼지 해라고 하잖아요. 그죠? 돼지 해다. 자, 그래서 결부지킬 때 돼지니까, 돼지 해니까 해자 생기 모양을 볼 것 같으면, 근데 이거는 돼지 같아요. 돼지 새끼 같아요. 그죠? 근데 요 돼지 해자를 가지고, 우리가 보면, 아까 앞에서 우리가 주로 동물 중에 식물을 갖고 이제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요 열매가 땅 속으로 이제 품었잖아요. 다 멸해져. 땅이 풀었으니까. 땅 속에서 생명성이 죽으면 안 되죠. 그죠? 여기 봐, 생명성이요.
생명선이. 우리 글자 중에 앞에다가 나무목을 쓰면 핵이라죠. 핵. 우리가 핵폭탄 할 때 핵이기도 하고, 뉴클리아. 그죠? 원래 C 핵자예요. C 핵자예요. 요 자체가 C가 되는 거예요. C가 되는 거예요. 물건의 중심, 알갱이, 핵심. 그죠? 그리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 보면 나중에 요 글자, 요 핵자 뒤에 힘력자 쓰면 여기 이 캐묻을 핵자, 캐물을 핵자거든요. 캐묻다 그러죠. 자, 이 캐묻다가 뭐냐 하면 요 캘 때 보면 뿌리가 딸려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캐서 묻다는 거예요. 식물을 캐서 묻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캐기도 하고 묻기도 한다. 이게 더 캐묻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우리가 어떤 남한테 어떤 사실이나 아니면 우리 죄를 지어갖고 재상을 이야기할 때 캐묻다 하죠. 그리고 원래 이거 힘쓰고 노력하다는 의미가 있지만 요 밑에 있는 것은 뿌리 부분이고 위에 있는 거는 생명의 씨눈을 이야기해요. 씨눈. 그래서 생명의 씨눈이고 속에 이제 뿌리가 이제 나 있다. 뿌리가 나 있는 상태. 요거는 이제 해월이에요. 그래서 세상 밖으로 못 나죠. 왜냐하면 새로운 씨가 아니고 요거는 마지막이니까 앞에 자월에서 씨가 생겼고 마지막이니까 새롭게 만물이 없어졌지만은 저 땅 위에 있는 것들은 땅으로 다 돌아가고 품고 생명의 씨앗인 씨는만 남고 뿌리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 나무들도 땅 속에 원래 요리 가지 주렁주렁 있다가 위에 있는 것들은 다 특히 풀 같은 경우는 씨는만 남고 나머지 뿌리만 남아 있는 거죠. 그죠? 그 상태의 글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식물로 칠 것 같으면 자, 그래서 이제 땅 속에 다시 뿌리가 나 있고 다시 씨앗을 맺고 이 모습 자체를 여기 보면 이제 임신한 여자라고요. 위에 여기 와서는 그렇지만 요거는 임신한 여자고 보면 여기고 요 자체가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생명이 붙어 있는 거. 여기 생명이 붙어 있어 갖고 연결돼 있는 거예요. 자, 연결돼가 있는데 어찌 보면 또 요걸 또 남자도 고추고 아니다 그래서 남자고 여자고 또 상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땅 속에서 씨앗이 맺고 아니면 임신한 여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애를 뵌 모양인데 자, 그래서 어디냐 춘추 있죠. 춘추 우리 공자님의 춘추에서 해석을 하기를 춘추에는 이 글자를 풀이하면서 요 해는 이제 위에 이게 두이죠. 두이. 공자님 시에는 이 글자를 안 썼죠. 그죠? 아마 요 사이에 있는 글자를 썼습니다. 왜 공자님 시에는 이런 문자들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공자님 시대는. 자, 그래 어느 글자를 갖고 이제 풀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공자님 시대는 요 글자를 의미할 때는 위에 있는 것은 머리고 밑에 있는 것은 몸뚱이다라고 그래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춘추에 보면 그리 나와 있어요. 내용 자체를. 아무튼 그 몸뚱이가 동물이든 식물이든 이 식물을 쓸 거는 땅 속에서 뿌리고 여기는 생명의 신운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런 의미로서 담아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음양 오행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배우려고 하면 제가 지금 이제 1시간 조금 지났는데 1시간을 가지고 할 게 아니에요. 그죠? 한 달이든 1년 내내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잡설 같은 이야기를 제가 나눠놨는데 아무튼 자,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천간 지지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이 글자를 외우는데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뭐냐면 천간 지지 할 것 같으면 글자를 무조건 외우고 쓸 줄 알아야 돼요. 그 순서대로 나열할 줄 알아야 돼요. 가불병정 무기 경신인계 자축의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딱 나와야 돼요. 이거는 다른 글자하고 달라요. 그리고 하나하나의 글자들이 있지만은 2중, 3중적으로 이제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우니까 따로 빼낸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22자하고 음양오행에 나오는 오행 5개하고 전부 다 27글자 같으면 부수 214자 중에 10%에 해당돼요. 10%. 부수의 기본 글자 중에 10%가 천간지지.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천간지지는 꼭 시간을 할애하시든지 아니면 제 강의를 한 번만 듣고 제 강의를 한 번만 들으세요. 어쨌든 한 번만 들으세요.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자, 요거는 수체계상 수에 해당되는 거니까 다른 의미들은 그냥 한 번만 듣고 흘러버리시고 이 글자를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자축 인묘 진사미 신유술해 그리고 제가 하면서
뭐 글을 쓰는 순서나 핵수나 그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에 지식이 없는 분들은 다른 곳에 배워 오시고, 글을 쓰는 순서는요, 생긴 모양 우리 한글에 쓰는 순서하고 똑같아요. 알고 보면 가발 같으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가불, 용, 정, 무, 기, 그죠? 경, 신, 임. 그냥 왼쪽에서 아래, 위에서, 그죠?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온 것을 배합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글자를 눈으로만 익히시는 분과 한 번 정도는 써놓으면 써보면 됩니다. 써보면 되고요. 다음 쓰는 것은 따로 시간을 내 갖고 해보도록 합시다. 쓰는 게 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쓰면서 애우기도 하고 하겠지만은,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이제 잡스는 그만하고, 이렇게 해서 천간지지에 관해서, 또 천간지지 다음에 오는 저 음양 뭐 육식갑자도 있죠. 요 육식갑자도 있는데, 자, 육식갑자에 관해서는 다음에 따로 시간을 내서 하고요. 앞 시간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얼핏.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천간지지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고요. 갑을병정 목이 경신인게 자축이 맺은 싸움의 신유술에 딱 줄줄이 나올 수 있도록 조금은 짜투리 시간을 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